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 세 번째 에피소드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서로 좀 만나지 말자, 마음만 가까이 하고 거리두기 하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명절인 만큼 호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 이전이었는데 한번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 막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얘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나한테 꼭 다른 손주들이랑 다르게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 하셨는데도 제가 그걸 얼핏 듣고 할머니가 굉장히 서운하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외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할머니의 외자가 바깥 외자예요. 가족 밖에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성에게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다 해서 가족 밖의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에게도 우리 외할머니라고 하지 맙시다. 저희 짝꿍과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 외할머니다 친할머니다 구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는 뭐 인천 할머니, 김포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뭐 포도 사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포도 할아버지, 뭐 까꿍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아기가 두 돌밖에 안 되는데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징을 말해주든지 지역을 말해주든지 저는 사실 이름 부르는 거 굉장히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할머니, 누구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짝꿍과 결혼한 다음에 며느리라는 며느래기 너무 불편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했더니 뭐 처음엔 그럼 가족끼리 왜 우리끼리 정해진 호칭 안 부르냐 막 불편해 하시다가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저는 이름을 부르는 게 누구에게도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짝꿍의 이제 가족을 처가라고 불러도 되게 돼 있지만 짝꿍은 시댁이라고 높여 부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높임말, 존칭에 대한 균형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인천집, 또 짝꿍네 집을 김포집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시댁과 친정 이러한 이름에도 존칭이 어느 곳에만 주어져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을 부르는 호칭에도 저는 제 짝꿍의 가족들을 처형, 처제, 처남, 서방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제 짝꿍은 제 가족들에게 만약에 제가 제 형이 있다면 서방님입니다. 서방님? 서방님, 아주버님, 그다음에 형님, 아가씨, 도련님 완전히 존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권력 구도가 보이는 겁니다. 권력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권력의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들은 평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족 내 호칭.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방이 그 가족을 부르는 호칭 그대로 제 짝꿍들도 부르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이모나 삼촌이면 제 짝꿍도 뭐 이모님, 삼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도 제 짝꿍의 이모나 고모를 뭐 고모, 이모, 그리고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부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의 가족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치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원래 그래왔고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은 십수년, 수십 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이 많아요. 수천 년, 수백 년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상상력, 그리고 실천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 이것은 힘들 수 있어요. 또 불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저는 평등해야만 평화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권력 불균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좀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절대 저는 평화로운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불화 또는 소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게 성교육이죠.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생각해야 되고 사회 속에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 차별을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성교육의 일환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한 명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누구는 이름을 부르거나 바로 반말할 수 있는 관계가 처음부터 만나는 처음부터 그날부터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거기 과연 평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거나 이름 뒤에 님이라고 부르거나 서로 애초에 호칭을 평등하게 정하는 것부터가 평등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 속에서 남자들을 호칭하는 것과 여자들이 호칭하는 게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30대 중후반인데 저를 어디서나 뭐 사장님이라고 불러줄 때가 많습니다. 뭐 저를 원래 아는 사람들은 뭐 소장님이나 교수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어딜 가든 저를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실제로 사장을 하고 있는 여성 사장님들한테 들어보면 사장님이라고 안 불러요. 여자 사장님들한테는. 뭐 아가씨, 아줌마, 이모님, 어머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 호칭에 대한 불균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어머님 뭐 친숙하게 어머님, 이모님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아닐 수도 있고요. 나 진짜 너 자식으로 둔 적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호칭하지 말자. 저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름 뒤에 님이나 씨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어린이나 청소년 만난다고 해도 바로 내가 반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어디서 오는가 사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반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는 그래야 우리 서로의 권력의 균형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인권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그대로 이름 뒤에 님을 부르는 것도 있고 또 별칭이나 활동명을 정해서 그대로 서로 님이나 씨를 붙이지 않고도 활동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 학교, 일터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한국다양성연구소를 플러스 친구 이 카카오 채널에서도 찾아주세요. 그래서 피드백과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로 또 다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